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재시생반이라 가지고 객관식 세법하고는 조금은 다를 건데 뭐 기본적인 구조는 객관식 세법 강의하고 비슷해요.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할 거니까. 다만 이제 객관식 세법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스피드 있게 이론 정리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초시생이 아니라 이제 재시생이니까 한 번은 공부를 해봤다. 그걸 좀 전제로 해서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아실 거예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회계사 종합반이긴 하죠. 근데 세법은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이 들으셔도 상관없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긴 해요. 내용 자체가 거의 뭐 똑같으니까.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도 비슷해요. 그 회계사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차 시험 범위입니다. 네, 세무사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차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시험 임박해서 조특법을 보고 있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2차 시험 범위이기는 하죠. 법소부 할 거고요. 객세 교재 같은 경우에 재시생반 요약서, 이건 제 이론서인데 25년도 걸로 할게요. 26년 요약서는 26년 1월 달에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개정 확정된 것까지 좀 반영해가지고 출간하는 게 추록량이 좀 적을 수 있고 추록 반영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법률로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25년 요약서로 하되 다만 입법 예고된 부분 있죠. 개정안은 제가 따로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어떤 게 바뀔 예정이다. 그건 알려드릴 거고요. 또 내일 제가 개정세법 미리 특강이라고 해서 한 강 정도, 1시간 정도 촬영을 할 건데 그 촬영해서 올라가면요. 추석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촬영하는 이유가 이제 추석 때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을 때 좀 보시라고 그 개정세법 미리 특강을 촬영할 거거든요. 그거는 한 강짜리로 아주 컴팩트하게 주요 개정안 내용만 다룰 거예요.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개정세법 특강이라고 해서 26년 1월 달에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 다룰 거고 미리 특강에서는 주요한 거 위주로 다룰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말문제 OX는 우리 재시생반에서는 따로 진행하진 않아요. 교재는 26년도께 이미 나왔는데 재시생반은 아무래도 재시생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론 설명할 때 말문제가 이렇게 변형되어 나오니까 대비하시라라고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문제 OX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스스로 그러면 복습이 되실 거고요. 다 풀릴 거예요. 스스로 풀어봐도 풀릴 거니까 굳이 강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가 강의로 진행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말문제 OX 강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재시생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재시생은 혼자 풀어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강의 듣고 스스로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문제 300도 26년도 교재를 할 건데 우리 재시생반 같은 경우에는 계산문제 300에 있는 일부 문제를 풀 거예요. 다 풀지는 않고요. 일부분의 문제 풀고 또 제가 세무회계 연습 문제를 뒤에 몇 개 붙여놨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좀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세무회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돼야 되고 또 요즘에 1차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거든요. 올라갔는데 그게 아예 안 나왔던 주제가 1차 시험에 새로이 등장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2차 때 나왔던 주제 있죠. 그걸 1차 때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한번 2차 때 나왔던 주제에 그것도 공부해 놓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1차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2차 때는 뭐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나온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1차 때 1차 문제로 변형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주관식 문제도 조금 풀어보면서 1차에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좀 대비될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6년 말문제 OX하고 26년 계산문제 300은 개정안까지 반영했거든요. 우리 법률이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법률 입법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달에 나왔고요.
요건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유의문 나눠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거의 없어요. 지금 주요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 교재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법인세 개정사항 좀 중요한 게 있고요. 또 소득세 개정사항도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건 따로 유의문 나눠드릴 거고, 확정되는 시기는 12월 말이에요. 교재는 요까지 반영해서 26년 말문제 OX, 계산문제 300 냈고요. 확정이 되면서 개정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확정되면서 개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분은, 대부분은 입법 예고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그대로 확정이 되지만 한 10% 정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입법 예고대로 강의를 하고 또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정세법 특강 요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가지고 개정 취소가 있었는지 개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추후 변동사항 이렇게 확정되면서 변동되는 사항들은 추록으로 제공할 거니까 시험 직전에는 추록까지 확인하고 시험장 가시긴 해야 돼요. 문제집은 추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 몇 개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이론서는 세세하게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록량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년도 교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26년도 교재를 확정된 개정 사항 가지고 출간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 시행령은 다음 연도 1월 달에 나오고요. 입법 예고가. 그리고 확정은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확정 시기가 2월 달이니까 확정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풀 때 좀 까다롭습니다. 확정이 되고 회계사 시험일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정된 내용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시험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종전 내용대로 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시행령은. 그게 까다롭죠? 그래서 아예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회계사 1차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주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 주제가 안 나온다고 해도 다른 주제로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문제 많이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시행령 입법 예고된 부분은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법률 개정 사항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2월 달에 확정되고 나서 4월 달, 5월 달쯤에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행령 개정 사항까지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기, 국진, 국조, 조처는 제가 다 진행했습니다. 25년 9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퇴직 양도하고 상증, 지방세 요거는 26년 1월 달에 진행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시생반에서는 법소부 할 거니까 소득세 중에서는 퇴직 양도 빼고 다 할 거예요. 퇴직 양도는 따로 공개 특강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개정세법 특강 필수적으로 수강하시고 또 퇴직 양도, 상증, 지방세, 국기 이런 것까지 다 수강한 다음에 시험장 가시긴 해야 돼요. 퇴직 양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유인물 다 업로드 시켜 드릴 거거든요. 교재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업로드된 유인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 양도 할 때 말문제하고 계산 문제 다 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들으시되 시간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갖고 가시고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면 퇴직 양도 그냥 버리세요. 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2차 시험 대비로는 퇴직 양도가 또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숙제처럼 해놓는 게 좋긴 하죠. 25년도 1월 달에 올라간 강의가 있긴 하거든요. 그걸 미리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퇴직은 지금 개정 입법 예고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도 쪽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25년도 1월 달 강의도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거 듣고 이제 반드시 26년 요약서 있죠. 그걸로 개정 사항들 확정된 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년도 최신 교재로 다시 개정사항 숙지하고 시험장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는 제가 퇴직량도 이런 건 다 무료 강의로 해요. 개정세법 특강도 무료 강의로 하는데
무료 강의로서 혼자 찍는 강의는 학원 공지에는 안 올라가거든요. 학원의 정책, 학원의 정책이라서 무료 강의인데 혼자 찍는 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촬영이 되는지는 제 1대1 게시판, 1대1 강사 게시판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정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지를 합니다. 이건 무료 특강인데도 불구하고 공지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퇴직 양도 같이 제가 혼자 찍는 강의 그리고 무료 강의 뭐 이런 거의 경우에는 공지를 안 올려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대1 강사 게시판에 제가 공지를 올릴게요. 언제 뭐 1월 며칠 날 찍는다 그렇게 하면 뭐 그쯤에 업로드가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예상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상증 지방은 이제 제가 사람 모아서 찍을지 아니면 혼자 찍을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결정한 다음에 사람 모아서 찍으면 그때는 공지가 따로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고, 제가 혼자 찍으면 그때는 공지 없이 또 1대1 강사 게시판에 공지가 되면서 일정을 좀 아실 수 있게 될 거니까 제 1대1 강사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모은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도 학원 공지에도 올라가긴 할 거고요. 그렇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무료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 국기라든지 국진, 국조, 조처는 유료 강의로 해요. 그러니까 유료 강의로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무료 강의가 좀 공지가 안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학원 또 영리 단체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매출로 평가를 받는 강사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에 연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지는 못해요. 제가 매출이 좀 아예 안 나오면 재생반도 못했을 거예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생반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또 매출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재생반에서 이제 탈락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적이 안 좋으면 내쳐지는 거거든요. 저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는 무료 강의로 했던 거 그걸 일부분은 좀 유료 강의로 전환해서 뭐 세무회계 공개 특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다 무료 강의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유료 강의로 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매출 그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료 강의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면 학원의 직원분들도 아무런 실적 없이 고생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유료 강의니까. 옛날에는 무료로 했다가 이제 무료로 하면 또 돈 내고 강의를 들어야 돼서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무료 강의를 잘 열심히 안 듣긴 하더라고요. 유료 강의는 돈 내고 듣는 거니까 엄청 열심히 듣는 그런 점도 있어요. 조금 장점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무료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마음고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돈값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의 질도 좀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신경 쓰고 강의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장점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법 프렌즈 TV라고 해가지고 제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 무료 콘텐츠를 좀 올리고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이용하시거나 지하철 이용하실 때 그때 보면 좋은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틀린 보기, 몰아보기 이런 식으로 요즘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니까 왔다 갔다 하실 때 다른 재밌는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좀 학습 컨텐츠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무료 콘텐츠는 이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도 학원에 좀 피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일부분 이쪽에 공개를 하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은 유료 강의로 전환을 할 거고, 다만 이제 개정세법 특강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거 이런 건 다 당연히 퇴직 양도도 그렇고 무료 강의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할 때 이론 정리 먼저 할 거고요. 이론 정리하면서 말 문제 OX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말문제 OX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좀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산 문제 풀이 요건 할 건데 이번에 이름이 좀 바뀌었죠? 계산 문제 30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앞부분에는 객관식 문제가 배치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세무회계 연습 문제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것도 고민 되게 많이 해가지고 1차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문제로 발췌를 한 거거든요. 아무 때나 막 발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때려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넣은 게 아니라 아주 고심 끝에 요거는 2차 시험에 한두 번 나왔는데 1차 때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런 주제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부가월세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기초 재고가 있는 케이스. 기초 재고가 있고 추징하는 문제가 2차 때는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차 때는 나온 주제가 아니에요. 1차 때 이번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주제들 있죠. 그런 거 넣었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해가지고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그 전환금액이 있을 때 추가한도 주는 거 그런 것도 2차 시험에 나왔는데 1차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나올 만하다.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라든지 또는 비교 산출세액이라든지 그런 주제 있죠. 그런 주제들이 사실 2차 시험에 비교 산출세액 계산 문제 나왔지만 1차 때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올 만하다. 그렇게 몇 개를 찝었거든요. 1차 때 나온 적이 없는 주제. 근데 요즘 들어서는 1차 문제가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도 진화를 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1차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면 초시생들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재시생이니까 그런 거 좀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추징액 문제가 났다라고 하면 그것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고 안 나왔던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교 산출세 그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풀 겁니다. 전체 문제를 다 풀 시간이 안 돼요. 강의 시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0시간이더라고요. 80시간이면 세법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이론 정리하기에도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보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은 제가 최소한도로 할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6번 했거든요. 이번 연도에도 6번을 할게요. 아시겠죠? 6번. 6번이면 4, 6, 24 해가지고 4시간씩 6번이니까 24시간이 좀 추가가 돼요. 요건 양해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6번 이상은 절대 안 할게요. 가능하면 6번 안으로 좀 끝내는 방향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데 재생들은 따라오셔야 돼. 그 강의를 들을 때 막 뛰는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뛰는 느낌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막 천천히 걷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천천히 공부할 때 이렇게 천천히 걷는 느낌이 들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죠. 공부는 뛰는 느낌으로 뭔가 버거운데 막 따라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 왜냐면 전부 다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가 이만큼이야.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합격해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합격하겠죠. 제일 앞서가야 돼요. 그러려면 뛰어야 되거든요. 그냥 천천히 걷고 있으면 뒤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끌고 가면 조금 버겁겠지만 뛰는 느낌으로 초집중을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수도 그렇게 긴 건 아니라서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세법은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보강이 이미 6번 예정되어 있다. 이미 알려드렸어요. 안 좋은 소식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6번 제가 이미 데스크에 알려줬습니다. 6번 정도 좀 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문제 300 중에 1차 문제 일부분 풀 거고요. 이것도 재시생이니까 쉬운 문제 빼고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푸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중상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별 4개짜리 이런 거 있죠. 별 4개짜리, 별 5개짜리 제가 교재에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풀 거예요. 혼자 풀 수 없는 거. 그리고 2차 문제. 요거는 가능하면 좀 전수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뒤에 붙여놓은 거 있죠. 플러스 문제라고 한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가 되도록. 아직 1차에 안 나왔지만 2차에 나왔기 때문에 1차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보기만 달면 되는 거니까. 그럼 1차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대비가 가능하도록 2차 문제를 좀 전수로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문제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Q&A 같은 경우에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니까 한두 명이면 몰라도. 그래서 쉬는 시간이 짧아서 Q&A는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일괄적으로 다 진행하고 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질문할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 다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복습하실 때는 좋은 방법이 필사. 필사는 교재를 보고 써보는 거. 그게 필사예요. 보고 써보고 제가 좀 필수적이다, 이거는 중요하다, 암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린 부분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필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하고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배지 쓰기 또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필사는 보고 쓰기. 배지 쓰기는 안 보고 쓰기. 필사는 보고 쓰기, 배지 쓰기는 안 보고 쓰기. 한번 보고 쓰고 안 보고 쓰려면 너무 막막하니까 힘들 수 있어요. 보고 쓴 다음에 이제 책을 덮는 거죠. 덮고 나서 내가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 인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보고 쓰는 걸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2번 해보시면 기억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 공부하고 뭐 원가 공부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나서도 세법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건 1년 후에 1년 후는 아니지만 지금 몇 달 남았죠? 몇 달 후에 시험 칠 건데 세법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초기화 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책만 읽으면 잠만 오고 기억에도 오래 안 남아요.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좀 되도록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